자, 두 번째 토픽은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라는 이름으로 갑시다.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피직스 입장에서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는 소위 얘기하는 수학과에서는 복소 변수 함수론이라는 원투라는 이름으로 해서 각각이 3학점, 3학점. 아마 수학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리과에 양자역학에 대응되는 중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해석학이 우리의 그 역학에 대응돼서 전공 필수라면 3학년 때 복소변수 함수론 원이 아마 대부분의 수학과들이 다 그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어느 대학교든지 간에 수학과 교수들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복소변수 함수론 전공자가 있을 정도로 복소변수 함수론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사실 순수 수학적으로 얘를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과 2학년에서 하는 해석학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순수 수학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고 집합론이 됐든, 그리고 수학과의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푸는 게 별로 없어. 정리증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랑 물리과에 있어서는 내가 컴플렉스 아날리시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것을 복소변수 순수 수학적으로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해놓은 이 결과를 물리에서 어떻게 잘 써먹느냐 하는 거죠. 내용을 좀 알고. 그런 방향에서. 사실은 복소변수 함수는 물리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도 끝없이 위상수학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수학자들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우리가 물리에서 이용할 뿐이지, 그걸 또 전공을 해나가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돼서 컴플렉스 아널리시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복소변수 함수론이라고 하는 이 복소수 함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실함수라고 하는 개념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펑크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 어떤 예를 들어서 x라는 도메인이 있을 거고,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정의역이라고 번역하는, 그 다음에 코도메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공역이라고 번역하나요? 이들 사이에 함수가 펑크션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도메인을 뭘로 잡느냐? 그러니까 도메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펑크션을 실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간다. 그럼 실수에 대응시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리얼 펑크션이 됩니다. 그럼 리얼 펑크션은 주로 어디에서 쓰이느냐? 메카닉스에서 주로 쓰여요. 리얼 펑크션.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서 쓰이게 되죠. 주로 이제 메카닉스에서 사용된다는 얘기. 그런데 어떤 함수는 복소수의 집합으로 가는 이러한 친구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도메인도 컴플렉스 셋이고, 그 다음에 코도메인도 컴플렉스 셋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얘를 우리는 컴플렉스 펑크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얘는 왜 배우느냐? 물리학자가 바로 퀀텀 피직스를 위해서. 퀀텀 피직스의 푸사이가 바로 복소 함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얘기는 복소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우선 복소 함수로 넘어가려면은 이 도메인이 바로 이게 이 속에 살고 있는 놈이 복소수니까 복소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복소수 Z는 일반적으로 X 플러스 IY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복소수를 모두 모은 집합을 우리는 복소수 집합,
C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C는 결국 누구랑 아이소모르픽하게 되냐면은 R2라고 하는, R2라는 얘기는 R 곱하기 R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R 곱하기 R의 원소는 일반적으로 R에서 하나를 뽑아, X. Y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순서가 XY와 YX가 다른, 즉 ordered pair, 순서쌍이라고 번역하죠. 순서쌍을 원수로. 이러한 ordered pair가 요거 하나의 요거 이제 아이소모르픽이라고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이 기술하는 것이 뭐냐면 2차원 물리학이에요. 2dimensional physics가 된다. 2차원 플레인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플레인에서 기술되는 2차원 물리학을 갖다가 나타낼 때에 이렇게 XY라는 벡터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복소수 갖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편리하다. 그만큼 또 복소수는 굉장히 나이스 프로퍼티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소수 하나 갖고 이런 2차원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C의 원소들을 다 찍어요. 그것을 우리는 컴플렉스 플레인, 복소 평면이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복소 평면에서 한 점은 결국 복소수 하나에 의해서 기술이 돼요. 이것은 마치 0에서 이 점까지의 벡터에 비유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복소수는 x 플러스 i, y인데 이 복소수에 우리는 켤레, 그래서 이 i를 마이너스 i로 바꿔준 컨주게이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줬으니까 바로 x축 대칭이 되겠죠. 바로 요 점이 있다면은 요 점이 바로 g 바가 된다는. 그래서 g 바는 결국 x 마이너스 i, y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되느냐? 바로 점대칭 마이너스 z가 된다는 거죠. x를 마이너스 x로, y를 마이너스 x로. 요 점은 바로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g 바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복소수에서 일단 용어를 갖다가 몇 개씩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x축 양의 방향에서, 즉 실수부 x축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이 무조건 각은 기본이에요. 그죠? 시계랑 반대 방향이. 그래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젠각, 요 세타를 우리는 아그지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읽냐면은 아그먼트 오브 G라고 읽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만약에 공부를 만약에 대학원까지 갈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한국말로 된 책을 안 보는 것이 좋아요. 대학원까지 갈 사람들은. 만약에 학부만 마치고 졸업할 사람들은 번역판을 갖고 공부를 해도 되는데, 대학원까지 갈 사람이 대학원 가서 엔간한 대학원 교재가 번역되어 있는 책들은 별로 없을 거고, 또 하나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쓰고 논문을 봐야 되는데, 한국 뭐 맨날 그 산물리 논문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논문들을 봐야 되는데, 그 세계적인 논문이 한글로 다 번역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또 논문 번역은 전문 용어가 많아서 구글 번역기에 시키게 되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차라리 뭐 편각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에 익숙한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우리는 Z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모듈러스 오브 Z라고 얘기를 해요. 모듈러스 오브 Z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죠. 이 모듈러스 오브 Z는 결국 그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R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R 세타 코디네이트랑도 연결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Z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배의 exponential I 세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Z의 바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된다? R은 그대로 있죠. exponential minus I 세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복소수 세계에서는
z equal x 플러스 iy와 k 컨주게이트 z 바 equal x 마이너스 iy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둘을 더해서 빼주면은 더해서 둘로 나눠주면은 결국 x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돼요? 2분의 z 더하기 z 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친구는 2i분의 z 마이너스 z 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2차원 물리학에서의 벡터 아날리시스가 결국은 컴플렉스 아날리시스로 더 바뀌어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는 예전 노테이션으로 AX고 X와 Y의 함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I hat 그 다음에 AY의 XY의 J hat 요 단위 벡터를 I hat Y 방향 단위 벡터를 J hat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컴플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수부의 기본 유니트가 1이 된다는 얘기고 허수부의 기본 유니트가 i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즉 I hat 벡터랑 J hat 벡터에 의해 가지고 공간이 스팬 됐어, 펼쳐졌어요. 근데 컴플렉스 플레인은 1과 i에 의해서 그죠? 1의 몇 배냐, i의 몇 배냐에 따라서 컴플렉스 플레인 전체를 스팬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이라는 친구가 ihat에 대응되게 되고 그죠? 복소수 i라고 하는 친구가 jhat에 대응되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 자,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 a라는 이러한 벡터는 복소수 세계에서는 그냥 복소 함수 g와 g바의 함수 이러한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은 결국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ax의 g와 g바의 함수 플러스 i배의 ay의 g와 g바의 함수 이런 식으로 쭉 요성분이 x와 y는 전부 다 x와 y는 z와 z바로 다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벡터 세계에서는 없었던 벡터 표시에서는 없었던 이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이런 형태로 Z와 Z바에 의존하는 어떤 복소 함수예요. 이제 Z와 Z바에 의존하니까 도메인이 복소수죠. 그죠? 따라서 A라고 하는 친구는 복소 함수예요. 컴플렉스 펑션이에요. 근데 컴플렉스 펑션은 하나의 나이스함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i를 마이너스 i로 바꿀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복소 함수 컴플렉스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AGG 바의 컨주게이트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AX AY로서 define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D 벡터 세어리는 2차원에서의 벡터 문제는 결국은 복소 함수를 갖고 모두 다 기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벡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은 잘 알다시피 AX, BX, AY, BY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A라는 벡터를 복소수 3개에 누구에 대응시켜? A라는 함수, 복수함수에.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I, A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를 누구에 대응시켜요? 복소함수 B라는 복소함수에 대응을 시켜요. 그럼 역시 얘는 BX 플러스 I에 B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복소수 3개에서. 자,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B의 켤레를 곱해봐. 이것은 AX 더하기 I의 AY에 BX 마이너스 I, BY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AX, BX, AY, BY 플러스 I배의 AY, BX 마이너스 AX, BY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A 바에다가 B를 곱해봐요. 그럼 얘는 AX 마이너스 AY고 BX 플러스 I, BY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I배의 AX, BY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은 결국 이놈과 이놈이 캔슬레이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죠? 따라서 두 벡터의 내적은 이러한 아이덴티파이를 시켰을 때, 즉 2차원의 벡터를 갖다가 2차원의 벡터를 복수 함수에 대응시켰을 때에 얘는 뭘로 나타내지느냐? 2분의 1배에 여기 두 개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A 바 B 플러스 A B 바 이런 형태로 나와지게 된다. 그래서 내적이라는 2차원 세계니까 이 외적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사실은 2차원 평면에서의 외적은 사실은 벡터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방향 성분만 있는 거죠. 그죠? 자, 뭐 어찌됐든 이러한 벡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2차원에서의 물리를 다룰 때 2차원에서의 물리 또는 2차원에서의 전자기학 2차원에서의 물리를 다룰 때 결국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벡터 어널리시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은 라운드 X 2차원에서 2디멘전에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돼요? 결국 IS의 라운드 X, JS의 라운드 Y. 자, 이것이 2디멘전에서의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얘를 만약에 복소수 세계에다가 복소수 세계에 대응을 시켜 봅시다. 즉, 요 놈을 복소수 세계, 복소수로 나타내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됐죠. 자, 이랬을 때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복소수 미분을 갖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라운드 X라고 하는 친구는 라운드 Z의 라운드 Z 라운드 X 또 라운드 Z 바의 라운드 Z 바 라운드 X 이러한 체인룰이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Z는 X 플러스 IY니까 X로 미분하면 1이고 Z 바도 X로 미분하면 1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라운드 X는 자 복소수 세계에서 Z로 편미분한 것을 그냥 라운드라고 써줘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써주냐면 라운드 바 이렇게 써줘요. 켤레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라운드 Y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해보면은 이것은 I백의 라운드 마이너스 라운드 바 이러한 형태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싶어 하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A 이 차원에서 A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것은 라운드 AX,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AY, 라운드 Y 이런 형태로 표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A라고 하는 친구는 AX 플러스 IAY고, 그죠? A 바라는 친구는 AX 마이너스 IAY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X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1배의 A 더하기 A 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Y라는 친구는 2i분의 A 빼기 A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차원에서의 다이버전스 del dot A를 컴플렉스 펑션과 컴플렉스 딜리버티브 라운드와 라운드 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라운드 AX, 라운드 X, 라운드 AY, 라운드 Y 이런 식으로 되는데 X로 편미분을 한 것이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바, Z 미분, Z 바 미분 거기에다가 AX가 2분의 1배의 A 더하기 A 바 이런 펑션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운드 Y에 라운드 Y가 I배의 라운드 마이너스 라운드 바 그 다음에 AY가 2i분의 1하고 A 마이너스 A 바 그래서 여기는 I랑 캔슬 되죠. 따라서 2분의 1은 오버롤하게 전부 다 나갈 수가 있고 차례대로 전개를 해보면 라운드 A 플러스 라운드 바 A 플러스 라운드 A 바 플러스 라운드 바 A 바 거기에다가 더하기 라운드 A 마이너스 라운드 바 A 마이너스 라운드 A 바 플러스 라운드 바 A 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교대돼서 캔슬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운드 바 A랑 라운드 바 A 얘가 캔슬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A 바가 캔슬 되고 나머지 동류항이 돼서 2를 나눠주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이버전스 A라고 하는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컴플렉스 펑션 A와 A 바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딜리버티브 라운드랑 라운드 바를 도입을 하면은 그리고 라운드에 A Z 미분 그죠? A 플러스 뭐가 된다? 라운드 바 A 바라는 거죠. 자, 라운드 바 A 바는 바니까 얘도 결례시켰고 얘도 결례시켰으니까 하나의 이런 형태로 써줘도 상관없죠. 그죠? 라운드 A라는 친구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것은 I를 마이너스 I로 바꿔주는 그런 테크닉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다른 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주어진 어떤 복소수랑 어찌됐든 이 결과값은 복소수겠죠. 그 복소수의 켤레를 갖다가 보태면 그죠? 허수부가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뭐가 된다? 2배의 real part of 라운드 A 이런 식으로. 따라서 2차원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복소수 벡터의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컬도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2차원에서의 컬, 그죠? 그래서 2차원에서의 컬은 일반적으로 뭐만 생겨? Z 성분만 생긴다는 거죠. 그죠? 왜? 다른 부분이 절대로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이고, 괜히 지웠나?
그래서 이 차원에서의 컬이라는. 자, 이것은 i의 라운드 x 플러스 j의 라운드 y 여기에다가 ax i hat ay j hat.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컬이 된다는 얘기예요. 2차원에서의 컬. 그 2차원에서의 컬은 이런 i의 i의 외적이 0이고 j의 j의 외적이 0이니까 얘랑 곱한 거. 즉 i의 j의 곱해지는데 라운드 x ay 예 i의 곱하기 j의는 바로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 오케이? 그래서 k의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j와 i의 외적이니까 마이너스 i이 나오고 라운드 y ax 하고 k hat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컬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라운드 x ay 라운드 y ax 자 이런 형태의 k hat이 달라붙는. 즉 2차원 문제에서의 2차원 물리학에서의 컬은 z 방향 성분만이 나와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라운드 x ay 마이너스 라운드 y az ax. 즉 다시 말해서 컬 2차원의 컬 a 벡터의 z 성분만 나타나니까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라운드 x가 라운드 x가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바 ay가 2i분의 a 마이너스 a 바. 그 다음에 라운드 y가 i배의 라운드 마이너스 라운드 바 ax가 2분의 1배의 a 플러스 a 바. 이렇게 주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요거 i분의 1이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i가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i로 다 묶어내보면은 요것은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바를 a 바 마이너스 a에다 걸어준 거. 오케이? 여기에다가 여기 빼기 라운드 마이너스 라운드 바하고 자 요런 거 계산할 때 아예 빼기를 밀어 넣어서 플러스에 라운드 바 빼기 라운드로 해주는 것이 계산이 편하죠. 2분의 i 나갔고 여기에 a 플러스 a 바. 따라서 이것은 2분의 i하고 라운드 a 바 플러스 라운드 바 a 바 빼기 라운드 a 빼기 라운드 바 a 플러스 라운드 바 a 마이너스 라운드 a 플러스 라운드 바 a 바 라운드 a 바. 이렇게 컬의 z 성분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2D 피직스에서 2D 프라이너스. 자, 여기서 뭐가 사라지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 바 A, 라운드 바 A 이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운드 A 바, 여기 라운드 A 바, 그죠? 그래서 라운드 A 바하고 라운드 A 바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케이스를 보게 되니까 동료항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2를 얘랑 두 배가 되고, 얘랑 두 배가 돼서 빼지니까, i배에, 오케이? i배에, 라운드 A 취한 놈의 바. 그죠? 여기에서, 요거 두 개 생기죠? 라운드 A가 생기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복소수에서 G 바 마이너스 G라는 친구는 뭐가 되느냐? X 마이너스 IY 빼기 X 플러스 IY니까 얘는 마이너스 2배 I의 imaginary part of G. 그죠? 복소수 G의 허수부의 2배가 된다. 따라서 얘는 i하고 마이너스 2배의 i의 바로 허수부의 라운드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2배의 허수부
따라서 라운드 A라는 친구의 실수분은 다이버전스를 주고 걔의 허수분은 컬을 준다. 그래서 컬과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컬의 Z 성분이 되겠죠. 성분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컬의 이렇게 재밌게 엮어 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이러다 보면은 속칭 얘기하게 되는 우리가 벡터 시어리, 2디멘셔널 컴플렉스 벡터 시어리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양들을 이렇게 X성분이 AX, Y성분이 AY인 이런 벡터를 이렇게 더하기로 엮어서 A라는 컴플렉스 펑크션으로, 그 다음에 켈레인 A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XY 어디였지? X에 대한 편미분을 Z에 대한 미분과 Z 바에 대한 미분, 또 Y에 대한 미분을 Z에 대한 미분과 Z 바에 대한 미분, 이런 식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다 복소수화 시킬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2차원에서의 수학과 2차원의 벡터 수학과 2차원에서의 역학과 2차원에서의 전자기학은 전부 복소수라는 친구에 의해서 더 예쁘게 기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제일 결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강물의 흐름이에요. 유선이에요. 유체역학. 즉 강물의 유선이 어떻게 휘어지느냐, 이러한 다리를 만났을 때, 이런 다리를 만나기 전에는 강물이 직선으로 촥촥촥촥촥 유선이 만들어지겠죠. 스트림 라인이, 그죠? 근데 어떻게 돼? 볼을 하나 딱 세웠어. 원통 모양의 볼을 세우니까 유선이 열뚫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유선이 휘어져. 이렇게 유선이 휘어져. 자, 근데 우리가 강물 속에서의 유선을 관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표면에 있는 표면유를 관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유선의 모습을. 그러니까 뭐가 돼? 유선이 2차원 강물 표면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원 유체역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유체역학에서 복소수 테크닉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유선이 생기는 거나 아니면 2차원 평면에서 전하들을 막 분포를 해놨어. 그러면 전기력선이 생기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2차원 이런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어. 그럼 전기장이 이렇게 뻗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동전을 하나 여기다 놨어. 그럼 동전은 금속이니까 도체죠? 도체 속으로 전기장이 침투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온 전기장이 여기 금속 동전을 만나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휘어지겠죠. 이 모습이나 아까 얘기한 다리를 원통의 보호를 갖다가 세웠을 때 강물이 흘러가는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유체역학은 전자기학하고 다른 점의 하나가 전자기학에서는 와류가 안 생겨요. 타밸런스가. 유체는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선이 지나가고 이런 선형유가 지나가고 이런 데서 맴돌이 되는 비선형유가 생긴다는 거죠. 와류 현상이 생긴다. 그런 차이점일 뿐이지. 따라서 이러한 테크닉은 이게 복소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복소 함수론 이론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2차원 물리학을 2차원 역학, 2차원 전자기, 2차원 유체역학을 기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